안암은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다른 유형의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안암도 뚜렷한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후기 단계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안암 치료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거기 잠깐 여기로 좀 와보소.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맨해튼의 한인타운에 있는 한 고물상. 한인타운 고물상의 주인인 한국인 할아버지가 한 외국인 가족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가족 중 아들의 오른쪽 눈은 한눈에 보아도 심한 종양이 생긴 듯 정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윽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게 된 외국인 엄마와 아들이내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약 5분 뒤 외국인 엄마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과연 소년의 눈에 있는 안구암과 한인타운 고물상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송도에서 살고 있는 8살 아들의 엄마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8살 아들인 루크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매일매일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소중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아들 루크의 안구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하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그리고 선택을 해야만 했던 엄마였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크로 인해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저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주시는 호민 할아버지는 제가 종도에서 안전히 정착하고 또 루크에게 새 삶을 전달해준 너무나 고마운 분이신데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에 악성 안구암을 달고 태어난 루크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저라는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안구암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루크를 가지기 전부터 임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던 부부였는데요. 서로가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저는 체력도 좋고 건강만큼은 튼튼하다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살아왔으나 임신을 하기에 앞서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고 또 그 결과들을 받고 나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몸은 아기를 가지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각종 영양 불균형이나 다양한 내부 질병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임신을 해야만 했기에 저와 남편은 처음 계획했던 임신의 시기보다 꽤 늦은 시기에 루크를 임신하게 되었죠. 사실 임신을 하기 위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임신 자체를 하지 않으려던 생각을 남편과 함께 가졌던 적도 있으나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루크의 얼굴은 절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남편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무슨 임신이냐면서 저와 계속해서 의견이 빗나갔고 최종적으로는 저의 병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병원의 완치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절대 너 같은 좋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면서 저와의 생활을 아예 피하기도 했죠. 병원에서의 완치 판정을 받은 저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살아가는 또 다른 행복한 삶의 목적에서 아이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고 결국 저와 남편은 그 이후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지금의 루크를 너무나 어렵게 가질 수 있었죠. 남편도 처음 절대 임신은 반대한다던 의견과는 달리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또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더니 너무나 좋아하기도 했기에 저는 남편 그리고 제 뱃속의 아들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금의 루크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어째서인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매번 회사에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무려 제가 출산을 한 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회사에서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황당한 이유만으로 저를 그저 방치하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제가 출산하기 직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던 제 동생에 의해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들킨 것이 잘된 일이라면서 저에게 법적 이혼을 하자고 당당하게 요청하더군요. 대체 무엇 때문에 출산 직전에 저에게 이혼을 하자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이혼에도 응해줄 생각이 없었으나 저는 결국 심신의 안정 그리고 아이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병원에서 출산 직전에 입원을 하고 있을 당시 남편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모든 귀중품 그리고 현금을 챙겨 자신의 또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나라로 도망쳤더군요. 결국 저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지금의 아들인 루크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이나 동생이 저의 출산에 대한 보호자로 올 수 있었으나 각자의 일이 너무나 바쁜 탓인지 제가 루크를 출산할 때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았죠. 결국 힘들게 병원에서 루크를 출산하게 된 저는 곧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저의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곧 병실에 찾아온 의사의 말을 듣고는 모든 꿈이 부서지고 말았죠. 출산을 도와주었던 의사분께서는 아이의 오른쪽 눈이 태어날 때부터 안구암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당장은 아이의 체력이나 피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눈에 있는 안구암을 제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암의 물리적인 크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아이의 성장 자체를 막을 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려주시더군요. 힘들게 루크를 낳았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에 안구암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저는 심각한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또 오래전 저에게 그런 좋지 못한 몸으로 임신을 하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말을 했던 남편의 말까지 떠오르면서 저는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까지 겪기 시작했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의사분께서는 루크의 안구암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어 1차적인 수술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면서 온 힘을 다해보겠지만 생명은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라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1차 수술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저 크기가 커지고 있던 암의 일부분만을 제거했을 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구암의 크기가 다시 복구되고 심각한 악성 안구암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루크가 태어나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저는 루크와 함께 병원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다고 했고 저 또한 너무나 막대하게 불어나는 병원비와 입원비에 하루하루 빚만 늘어가고 있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집에서 처음 자세히 보게 된 루크의 안구암은 부모인 저조차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면서 루크가 나라는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나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좋지 못한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루크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해줄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으로 한 한국인 자매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 자매는 저와 루크가 살고 있는 집이 홈스테이로 나와 있어 신청을 하고 찾아오게 되었다면서 도착하기 전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아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이혼한 남편이 홈스테이 비용만 챙긴 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홈스테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혼한 사이에서 돈까지 챙기는 모습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기기도 했지만 저는 결국 그 한국인 자매와 함께 홈스테이를 하며 지내기로 동의하게 되었죠. 힘들게 찾아온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 저 또한 누군가는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루크를 처음 본 그 한국인 자매분들은 다행히도 루크에게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저의 육아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그 한국인 자매분들은 더 없는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저의 육아를 도와주고 또 루크의 종양이 있는 모습에도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한국인 자매분들의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루크의 상태에 대해서도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종양으로 안구 전체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그 한국인 자매분들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여러모로 저를 도와주었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자매분들과 함께 맨해튼 근처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자매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 한인타운의 한국인 고물상 할아버지와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고, 또 고물상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공짜로 가져올 때가 많다면서 저의 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을지 모르니 같이 가자는 제안으로 시작된 날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고물상에 무슨 물건이 있길래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막상 루크와 함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길을 나서니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정도 걷게 되었을 때 한인타운의 길 끝에 타이어가 모여있는 고물상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타이어를 정리하고 있었고, 한국인 자매분들은 할아버지를 보더니 곧바로 뛰어가 따뜻한 포옹을 하고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고물상이나 둘러볼 겸 루크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잠깐 멈춰보라며 저를 부르시더군요.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생각을 하며 뒤돌던 찰나 할아버지께서는 곧바로 저에게 뛰어오시더니 제 품에 안겨있던 루크의 눈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간단한 영어로 병원에서 안구암이라는 진단과 치료법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와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하셨고, 제 대답을 들으시더니 일주일 뒤 함께 한국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하시더군요. 이상한 표정을 짓는 저에게 할아버지께서는 휴대폰의 동영상과 작은 명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안구의 수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대한안과의사회라고 적힌 명함이 있었죠. 지금은 아들을 따라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소일거리 삼아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에 있을 당시 의사로 활동하셨다던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과 루크의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운 수술법을 실행한다면 굳이 안구를 제거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도 현재의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수술의 부담감을 느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대답마저 해주셨죠. 한국인 자매분들도 할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을 몰랐던지 꽤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고, 저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 한국인 할아버지의 말에 제발 진실이기를 바라며 루크의 안구가 온전하기만을 꿈꾼 채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 길거리에서 시작된 그날의 운명은 일주일 뒤 제가 처음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서로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호민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자기 아들도 어렸을 적 안구에 종양이 있어서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 지금의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남편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마음 편한 농담을 던지시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할아버지가 일정을 계획해 놓으셨던 탓인지 곧바로 루크의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호민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도 수술해준 사람들이라며 믿어보라고 하셨고, 수술비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없다는 농담까지 하시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약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저의 아들인 루크는 눈의 종양을 무사히 제거할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추가 수술 없이 안구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오랜 기간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추가 검사를 받기 편한 한국에서의 정착 이민을 생각해보라며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던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고, 몇 번 미국을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사는 할아버지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송도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루크의 안구에 대한 몇 번의 고비가 또 있기는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안구를 제거하는 최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죠. 루크의 나이가 어린 탓인지 회복 속도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졌고 할아버지께서는 루크가 안정 상태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미국에 있는 자신의 고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께서도 가족의 문제로 계속 한국에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영업 중 그저 마음 편하게 다른 나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서로가 처음 길거리에서 만난 날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시작된 그날의 운명이 저와 루크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었고 또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다고 느껴지고 있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난 이후 저는 할아버지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는 병원비나 잘 내라면서 저의 모든 보답을 그저 받지 않으시더군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를 호민 할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해준 한국인 자매분들인 보영이와 지영이도 약 2주 뒤 수술을 하고 난 루크를 한국에서 처음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적이 한국인분들에 의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저의 삶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저 또한 한국에 있는 한국인분들에게 감사의 보답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루크와 함께 열심히 하루를 살아나가고 있기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루크의 수술이 한국에서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적을 만났군요.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였네요. 행복하세요.